팬 여러분, 999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주시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청구이신 실진배드 유시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성훈이고요. 오늘은 이제 10월 5일이죠. 토요경마, 서울경마 예상평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이죠.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 그리고 기술배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금요경마가 이제 제주경마로 오늘 편성되었고, 이제 토요경마, 일요경마는 정상적으로 이제 서울, 부산, 제주 골고루 지금 교차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레이스가 상당히 또 흥미진하했는데 일요경마에서 두 분 위원들도 공이 또 성적이 괜찮았습니다. 특히 박남규께서 1경주, 4경주, 5경주 세 개가 배당이 다 좋았습니다. 좋았죠. 1경주가 이제 생선 레이스였는데 10.7배. 그리고 4경주는 센바왕 레이스. 센바왕이 정말 뭐 강충이더만요. 18.2배짜리 또 적중 넣어주셨고, 5경주도 신화탄생 레이스였죠. 16.1배짜리 적중 나오셨고요. 유시승부 경주였던 토요경마 1경주. 역시 또 5월 신마경주였었죠. 역시 또 그 신마경주는 박남규의 나와버리가 아니냐 또 입증했습니다. 박유의 추천적으로 이제 배당이 많이 좀 다운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원래 그 이제 올드가리가 있었죠, 그날 이 길이가 출력은 이제 낭만해가지고 이제 취소했는데, 원래 사실 1사마권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게 20배가 좀 넘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취소가 되는 바람에 그게 이제 7배까지 떨어지는 좀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배당은 그렇게 됐습니다. 당일 수도 있겠네. 자, 그리고 이 조잼 기자도 그 일요경마가 1, 4, 5경주 공이 똑같이 주시는, 특히 이제 조잼 기자는 쌍성식이 승부사 아닙니까? 쌍성식 배당이 좋아요. 2배짜리 배당 축주 나오셨고, 또 토요경마도 뭐 3경주, 4경주, 7경주, 9경주, 7, 9경주 좀 했네요. 예, 배당이 괜찮았었죠. 그래서 뭐 거의 뭐 조재훈 기자도 뭐 지난주는 좀 거의 뭐 반 출적중 모드로 일단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지난주 두 번과 함께 하신 분들 상당히 좀 짭짤하지 않았을까. 이번 주도 좀 그런 기대가 좀 크고요. 역시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제주경마 상당히 또 재밌습니다. 제주경마 지난주에 또 중배당 레이스를 또 3개 경주가 연속 줄바따로 적중이 나와주는데, 금요 제주에서 이제 12.3배짜리 2경주였죠. 또 그리고 토요 제주에서도 3경주에 10.3배짜리 삼복성 주력 원틀 강승부로 모두 다 매조지 시원하게 해드리면서 제주는 또 대승을 일구어 내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 경마도 신성훈이가 또 제주 경마 승부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뭐 수개월째 매주 중고배당 적중 행진이기 때문에 이번 주도 신성훈이의 제주 승부는 변함없이 아낌없는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바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 11개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그 4경주를 뺀 나머지 10개 경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이번 경주 이 박남규 의원께서는 2경주하고 8경주 승부로 보고 계시고요. 조잼 기자는 3경주하고 마지막 11경주 승부가 되겠습니다. 자, 1경주도 보시죠. 1경주는 혼합사고는 1110m 레이스 내겠는데, 이 1경주는 제 개인적으로 한번 노리고 싶은 말들이 나와있기 때문에 1경주는 신성훈이가 실로 오래간만에 첫 경주 한번 첫 바따로 승부를 한번 떼고 싶습니다. 자, 1경주 보시죠. 7번의 왕대가 올머리로 잡힌 가운데 8번의 왕관의 주인, 9번의 쌍두비마, 10번의 담양정친 팔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일단 뭐 왕대는 인정을 해야죠. 뭐 혼합 사건치고는 편성 굉장히 약하고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왕대는 인정하고 아무래도 이제 후자권에서는 저는 그래도 쌍두비마가 아무래도 이제 공백은 가지고 나옵니다만 기본기가 워낙 탄탄하고 그렇다고 해서 상대 마패로 지금 팔리고 있는 뭐 왕관의 주인이랄지 담양정신이 크게 더 이룰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뭐 휴양 마패이긴 합니다만 구마 쌍두비마의 선전이 기대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준 기자. 7번마 왕대 데뷔전에서 못 뛴 게 아니죠. 예. 이쿠 선수가 탔던 누리나래가 원체 잘 뛴 레이스. 편성이 혼합 4건 치고 너무 약합니다. 이거는 뭐 2등 와도 개인적으로 정평수 선수는 좀 억울해할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고 10번마 담양정신 8번 왕관의 주인 말씀하셨다시피 더 걸음은 뭐 더 이상 없다고 봅니다. 직전에도 정말 레이스들이 잘 풀렸고 편성이 약해서 2등, 3등, 2위, 3위를 차지한 거고 자 5개월 공백을 갖고 나오는 쌍두비마는 베스트에는 분명히 좀 못 미칩니다만은 기본 사이즈가 원체 좋은 마필이고 또 이번 경주에 선행마가 없어요. 주행 재검을 받을 때는 선행을 안 가고 한번 붙들고 따라갔더니 또 추입도 곧잘 하더라고요. 기본 사이즈가 있으니까 맘만 먹으면 여기서는 독땡입니다. 맘만 먹으면은 그리고 뭐 편성이 원체 약하기 때문에 공백이 있건 없건 간에 어느 정도 그 컨디션을 찾은 구마 쌍두비마 3착 승군이기 때문에 더욱더 3착 밖으로 빠지겠습니까? 편성이 이런데 그래서 저도 일경주는 두 마리의 최저 배당입니다만은 두 마리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왕관의 주인이 많이 지금 잡혀있는데 아무래도 뭐 감량 탓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보여준 액면이 뭐 연속 3착이 있다 보니까 아마 왕관의 주인이 아마 당일날 대끼리지 않을까 싶어요. 대끼리인데 제가 보기엔 이 마필은 좀 특징이 없는 말 같아요. 뭐 순간적인 스피드가 없고 뭐 앞서 나가면 앞서 나가는 대로 뒤에 힘이 없고 또 따라가면 따라가는 대로 앞에도 스피드가 안 나고 맨날 또 3착인데 지난번에도 이쿠야스 기수가 잘 못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네, 잘 탔죠. 그런 자체에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좀 경주거리 좀 줄었다는 것은 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뭐 저는 그래서 7, 8 막권이 배당판에서는 댓글로 팔리는데 뭐 이거 제가 추천드리려고 추천하게 한 건 아니겠고 역시 뭐 두 번 위원들이 말씀드린 대로 이 9번의 쌍두비마 예전에 이게 지금 5월달에 이게 그 실전 두 번째 레이스였죠. 예. 아 그때 뭐 기가 막힌 선행 승부를 일단은 버텨내가지고 그때 갑자기 또 그대로 그 왼쪽 앞다리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장기 휴양을 하고 나가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당연히 상태 파악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 전력이 노출되지 않은 그런 말 중에서 이번 경주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걸 보고로 한 방을 때리느냐 아니면 좀 안전한 만큼을 위해 가지고 항상 제가 보는 삼복승의 개념은 복승보다는 안전하고 배당이 더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삼복으로 때릴 것인가 그게 문제인데 일단 답은 나와 있는 게임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1경주 신승훈의 승부만에 기대해 주시고 자 2경주입니다. 국산 육군의 1200으로 치러지는 박남규 오늘의 첫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인데 2경주는 뭐 액면상으로는 3마리까지 팔리고 있거든요. 9번의 아른 후보 3번의 강남 셋뚜기 1번의 정상비마이는 싸움이 되겠는데 자 조정희 잡은 어떻게 될까요? 쭉 나와 있습니다. 구마 아른 후보가 지난주에 이제 그 박능희 의원님께서 추천을 드렸을 때 낙마를 했어요. 그 윤승 때 박마되면서 출전이 제외됐는데 뭐 기본 사이즈가 이거 저는 처음에 주행 검사를 볼 때 외산만 줄 알았습니다. 주행 자세라든지 이게 2살짜리 마필이 맞냐 싶을 정도로 적어도 6분 5분은 그냥 통과할 대가리짜리가 맞고요. 지금 3번마 강남 셋뚜기가 팔리는 건 좀 의외입니다. 뭐 1번마 정상비마야 직전 경주를 통해서 이제 조금 말이 좋아졌고 추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1200m 늘어난 게 뭐 더욱더 유리하고. 근데 강남 셋뚜기는 문세영 기수 상당히 답답해하는 게 이게 지금 투표에서 계속 떨어졌어요. 그래서 조교만 지금 한 달째예요. 보통 2주 조교를 하고 출전을 하는데 그러니까 조교하다가 말이 지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번 강남 셋두가 팔리는 건 좀 의외고 일단 9번, 1번 막권을 기본 막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판단기는 좀 다를 거란 말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배당판은 뭐 1번, 3번, 9번, 3번필이 팔리는데 저는 일단 아론 후보는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좀 약하게 말씀드렸는데 이번 경주는 아론 후보를 무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편성이 굉장히 약해요. 지난번 경주 직전 경주의 편성과 이번 경주 편성은 약하기 때문에 아론 후보를 웬만하면 전 데려갈 생각인데 어쨌든 이제 뭐 정상비마나 강남 세뚜기는 전 이거 관심 없습니다. 두 마필 모두 관심 없는 마필이고 역시 숨어있는 마필. 이거 거의 10만급 레이스이기 때문에 데뷔전 가는 마필도 있고 또 한 번 뛰면서 아직까지 전력이 노출이 안 된 마필 중에서 제가 좀 강하게 노리고 있는 복병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놓고 추로 놓고 하는 추천 요리가 되겠습니다. 어디 정상 비마가요. 예. 데뷔전 때는 뭐 그렇게 안 봤는데 직전 경주에서 막판에 끝거림 장난 아니던데요. 조금 반일에 올라갔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좀 돼야 된다. 일단은 정상 비마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능력이 일단 첫째는 대단치 않은 거고 두 번째는 정상 비마는 사실 앞에 가야 되는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앞에 갈 수 있는 단거리 혈통이 앞에 못 가고 뒤에 자꾸 깜짝을 때린다는 것은 그 능력 커가는데 분명 한계가 있어요. 정상 비마가 이번 경주에서 입상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앞에 가야 돼요. 근데 앞에 갈 말이 너무 많아요. 빙고, 뭐 골드3, 아론후보 이런 말필이기 때문에 또 다시 정상 비만 늦추입에 걸릴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정상 비만은 뭐 기본적으로 제가 세게 안 보는 말필입니다. 이번 경주가 문제가 아니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뭐 이경주는 신의 말들이 몇 두 포진된 방당교위원회 승부가 되겠습니다. 기대를 좀 부탁드리면서 상병주 보시죠. 상병주는 조지현 기자 오늘 또 승부로 준비되어 있는데 국산 육군의 1200이죠. 이 상병주가 지금 보시면은 뭐 11번의 전보라든지 14번의 강해 이런 쪽 인기 막까지 잡혀 있는데 좀 변수는 있어 보이는데요. 이것도 좀 난타전이죠. 이게 지금 1200인데 앞에 앞선 자체가 뭐 시원하게 선행이라고 할 수 있는 마필은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인기 마필들이 전부 다 선행선의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초반에 전개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레이스인데 좀 외곽 게이트의 마필보다는 아무래도 안쪽 게이트에 있는 3번 레오컴이 뭐 두 번의 실전을 통해서 좀 아쉬움을 남기고 있고 특히 지난번 경기는 또 다른 말한테 방해를 받는 바람에 제대로 능력 발휘가 안 된 부분도 있다는 점에서는 레오컴이 이 편성에서는 뭐 충분히 첫 입상을 노려볼 수 있는 찬스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지현 기자의 추천의 변이죠. 11번 전보와 14번 강해가 이제 현장 가면은 대끼리 팔리고 많이 인기를 모을 텐데 둘 다 치명적인 약점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선수들과 한번 얘기를 해봤을 때 이게 이런 약점이 있구나. 그런 약점이 이번 경기에 노출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인터뷰를 당연히 통해서죠. 제 겐토가 아니라. 그리고 그 전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 그렇기 때문에 11번, 14번 같은 경우는 뭐 현장에서 뭐 본전 마치기 내지 아니면은 뭐 아예 잘라버리는 그러한 마필들이고 노리는 마필 두 마리가 내용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이건 이제 기수협회 인터뷰에서 제가 딱 두 마리가 제대로 된 인터뷰 내용으로 골랐는데 때마침 같은 경기는 나왔습니다. 요거는 그냥 중배당으로 한 방 때리고 들어가는 수청 경기가 되겠습니다. 조사해보니까 두 마리가 좋던가요? 예. 두 마리가 나온 거예요? 내용이 좀 두 마리 같은 경기가 나왔습니다. 그 두 마리에 11번도 없고 14번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바로 배당이에요. 그래서 승부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지현 기자의 승부하겠습니다. 자, 4경주는 시장에서 넘어가였고 5경주부터 이제 마지막까지 훑어드릴게요. 아무튼 이 토요일만은 오전장 승부가 재밌었거든요. 예. 5경주 보시죠. 국산 6kg 1300인데 이또 뭐 강축이 없는 와중에 세 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갈 거거든요. 그래서 뭐 2번의 비주얼 킹이라든지 뭐 6번의 글로리 빌루크라든지 8번의 세약진 어디 될까요? 믿을 말은 없죠. 뭐 다른 마필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2번, 6번, 8번이 좀 길 겁니다만 저는 이 외곽이 11만 용왕 마이더스라는 마필이 지난 데뷔전에서 뭐 앞선에 가면서 스타트 능력도 보여줬고 뒤심은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힘이 들 찬 그런 상태고 한번 경기를 치렀고 또 조회도 굉장히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이 맘먹으면 또 외곽에서 단독 선행이에요. 저는 11만 용왕 마이더스를 개인적으로 좀 노리고 싶은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야, 이거 정말 외곽에서 그냥 땡하면 시원하게 쫙 뽑아버리면 시원할 것 같긴 한데요.
자, 조정 기자. 11번 용왕 마이더스가 선행을 가기 위해서는 이제 딱 한 마리를 넘어가야 됩니다. 바로 6번 막 글로리 윌커인데 김혜선 선수가 실로 오랜만에 이제 복귀를 했어요. 기수협회에서 만났을 때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전체적으로 좋아졌는데 상당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랜만에 말을 타다 보니까 몸도 좀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 글로리 윌커가 선행 가면 버틸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11번 용왕 마이더스는 6번 글로리 윌커 직전 경주에서는 6번 글로리 윌커가 이제 스타트가 늦으면 출발이 늦었습니다. 근데 원단 순발력은 상당히 빠른 마필. 근데 사실 요번 경주에서 크게 또 많이 좋아졌다거나 뭐 확 눈에 띄는 그 능력만 사실 없습니다. 요번 주에 6군 레이스가 8개가 되다 보니까 이 1300m는 웬만하면 다 안 오려고 그래요. 단거리 좀 뛰는 애들은 같고 요번 경주에 오는 마필들은 그야말로 조금 6군 중에서는 조금 처지는 마필들. 말 좋아진 걸로만 따지면은 제가 배당자에 한 마리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4번마 바쿠가 많이 좋아졌어요. 이 바쿠 같은 경우는 저는 아직 많이 시간이 좀 걸릴 거다 이렇게 주행 검사를 보고 생각을 했는데 직전 데뷔전에서 맨 뒤에 있으면서 한번 이렇게 타진을 해봤어요. 근데 걸음이 괜찮아요. 그리고 또 이번 훈련 때 모습은 지금보다 더 좋다는 내용도 아마 바쿠가 말 좋아진 걸로 따지만 여기서는 가장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혈통적 메리트가 있지 않나요, 바쿠? 아 많죠. 많은데 이제 제가 지난 데뷔전 때도 좀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썼던 게 원래 바쿠는 이제 혈통도 기대치는 높은데 이제 3살 때 데뷔한 마필치고는 일단 스타트가 굉장히 안 되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지난번 경기를 보면서도 정말 많이 좋아졌구나 실전을 통해서. 맨날 일단은 뭐 뒷심 뭐 이런 것보다도 스타트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점에서 보면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바쿠도 반드시 관심을 좀 가질 필요는 있는 그런 마필이 되겠습니다. 더군다나 뭐 지용훈 조교수사가 좀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무학이라는 그 정말 객동말을 지금 어느 정도 그 3군 관리에 올리는 조교수 아닙니까? 저는 지용훈 조교수가 정말 대단한 사람 같아요. 하여튼 그 4번에 바꾸는 그래도 뭐 명색이 829군이라든지 아니면 해란장군 이런 뭐 개통 혈통이기 때문에 저도 상당히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습니다. 4번에 바꾸 한번 기대를 좀 해주시고 6경주 봅니다. 국산 5군에 1200이 되겠고요. 6경주는 그 7번의 선 기어 중심으로 이번 해피 조이 또 3번의 홀리 플라잉 그러면 8번의 시즈윙 뭐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기본만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오히려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제 7번 썬기어는 승군전이지만 뭐 데뷔전에서 워낙 인상적인 걸음을 보여준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이 뭐 승군전치고는 굉장히 약한 편성이라는 점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하고 그 밖에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이번 해피조이가 지난번에 따라가면서 한 발을 썼다는 점 그만큼 이제 선행 일반도에서 이제 따라가면서 적응을 해냈다는 점에서는 뭐 선행만은 몇 도 있어요. 보내주고 선위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썬기어와 해피조이의 우세가 예상이 되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저도 취급을 할 줄 몰랐습니다. 조정 기자? 이번만 해피조이가 직전에 이제 최저 배당 대기를 팔렸습니다. 누구나 선행을 갈 걸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그 당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번에는 따라가는 테스트를 한번 해본다. 들어오면 좋고 말면 말고. 사실 끝나고 나서도 제가 문세영 선수랑 얘기를 해봤지만 큰 기대는 없었어요. 대기를 팔렸습니다만 편성이 약해서 편하게 초반부터 붙들고 따라갔더니 오히려 좀 더 뛰더라. 자, 이번 경주도 맘만 먹으면 당연히 선행을 갈 수 있습니다만 크게 무리의 선행을 안 간다고 그래요. 제가 어저께 만나봐서 물어봤더니 선입으로 뛰는 게 낫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붙들고 나와서 이제 선입으로 레이스를 펼쳐나가겠다. 7번 썬기어는 뭐 크게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이쿠 선수한테 그렇게 물어봤어요. 말 좋냐 안 좋냐 어떤 이게 아니라 몇 맛이 이길 거냐. 근데 웃고 말더라고요. 썬기어는 인정이고 나머지 것들 중에서는 사실 눈에 크게 띄게 없는 게 저는 3번 홀리플라잉이 분명히 걸음은 더 있는 마필인데 농땡이가 너무 심하다고 그래요. 농땡이가 심해서 경기 집중을 안 하는데 과연 서승훈 선수로 바뀐 3번 홀리플라잉이 이번 경기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하나의 관심거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변수는 없어 보이네요. 7번에 썬 기어 뭐 지난번에 아주 좀 대단한 능력이었죠. 그 이제 만약에 뭐 해피조이가 이제 선행을 안 가고도 이제 작전 자체가 선행으로 따라간다면은 오히려 그 8번에 시즈명이 좀 편하게 나올 수 있겠습니다. 8번 하고 그다음에 바로 그 뒤에 이제 쫓아갈 마필 이번 해피조이 3번에 홀리플라잉 요 안에서 게임 끝났네요. 요 안에서 일단은 선택이 필요한 넷이다 말씀드리겠고 7경주입니다. 국산 5군에 1400 되겠고 7경주는
이번에 이제 타키온 중심으로 6번의 가속주자, 9번의 레이스리걸 인기 막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번 경주도 좀 기본만 레이스이기 때문에 뭐 인기마에 그렇게 과도한 믿음은 좀 불무리지 않. 액면은 뭐 인기 마필들이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럼 보병마 한두를 노린다면 1번만 미라클보이예요. 13주 만에 나왔지만 조기도 잘하고 컨디션도 나쁘지 않은 걸 알고 있는데 혈통적으로 거리는 약간 짧은 감이 있습니다만 독된 가능성이 높죠. 아주 편하게 1번 게이트에서 선행을 나선다면 뒤에서 취입을 해올린 인기 마필들의 능력이나 어떤 그 취입 능력이 그렇게 탁월하지 않기 때문에 미라클 보이가 버틸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복병 마필로서 역할을 해낼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조정 기자. 이번만 타키온이 이제 직전 경주에서 아주 상당히 약한 편성에서 자기 걸음대로만 뛰어줬습니다. 이번만 타키온의 가장 큰 장점은 뭐 날카로운 추임력이나 뛰어난 스피드보다는 전 구간을 그냥 꾸준히만 뜁니다. 꾸준히 뛰기 때문에 뭐 요번 경주 같이 뭐 선행마 1번만 미라클보이 말고 선입권이 그렇게 두텁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한번 입상을 노려볼 만하고요. 8번 마하원도 요것도 이제 수동적인 취입형 마필이에요. 앞에가 싹 죽어야 지가 올라오지 자력으로 앞에 가는 애를 때려잡기에는 좀 역부족인데 어쨌거나 편성 자체가 8번 마하원도 충분히 이번에 도전해볼 만하다. 전체적으로는 사실 5군 치고는 약한 편성이고 이렇게 확 믿음이 가는 말도 없어요. 이번만 타키온이 못 돌아도 할 말이 없는 경주고 말씀드렸던 1번 미라클보이가 독땡 나가서 그동안에 없던 뒷심을 발휘하면서 편하게 나가기 때문에 버텨도 할 말이 없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난해한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저도 이 타키온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건 뭐 강추는 아니잖아요. 저기 약한 놈들만 밟고 올라왔는데 이번도 뭐 강하진 않습니다. 만만한 상대 아니에요. 역시 뭐 박연이 언급됐던 이제 1번의 뭐 미라클보이라든지 저는 개인적으로 10번의 럭키 빅터에게도 이런 편성이면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겠고 조정 기자가 언급한 8번의 마하웨인 어차피 지금 뭐 2번, 6번, 9번으로 지금 배당 돌아간단 말이에요. 인기마가 3마리인데 복붕도 3마리예요. 1번, 8번, 10번 이 3마리가 배당돼 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8경주 볼게요. 빵나기 오늘의 두 번째 추천드리는 게임이고요. 8경주는 자, 액면상으로는 6번의 플라이 여왕하고 9번의 우먼 차트 쪽 인기몰이가 진행되고 있을 것 같은데 조정 기자 보기 어떤가요? 저는 첫 봤다리 6번만 플라이 여왕을 일단은 잘라내고 현장 가서도 뭐 큰 저기가 없는 한 6번 플라이 여왕은 잘라내고 가는데 선행 가야 돼요. 말이 끌어서 선행을 가야 되고 선행 갔을 때 이제 능력을 좀 발휘하는데 자 12번 우승 이야기가 사실 6번은 플라이 왕 못지않게 빠릅니다. 그리고 12번 우승 이야기가 입상을 하기 위해서는 얘도 선행을 가야 돼요. 이거 불을 보도 뻔합니다. 누가 잡아주고 이게 없어요. 1200이나 1000m가 돼야지 어떻게 나와서 조금 앞에 가는 마필 잡아주는데 물론 안쪽에 6번 플라이 왕이 지난달부터 시행된 출발 후 100m 진로 변경 금지로 인해서 분명히 머리라도 앞서 있던지 아니면 같은 선상에 있으면은 안 쫓기기 때문에 유리합니다만은 열둘 우승 이야기의 스피드 만만치 않아. 저는 그래서 6번 플라이왕을 이렇게 세게 보지 않고 또 하나 선행만 시즌 티보잉 역시 뭐 6번, 12번이 완전 빠르기 때문에 뭐 크게 무리하진 않겠습니다. 얘도 스피드가 엄청 빨라요. 그래서 6번 플라이 왕이 이래저래 머리 아파요. 그럼 우승 이야기는 편하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제살 깎아먹기 식으로 6번, 12번은 상당히 머리가 아픈 가운데 그래서 그래서 따라가는 9번마 우먼 차트가 승운전이지만 이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9번마 우먼 차트를 좀 세게 보고 또 선입권에서 한 마리 더 있죠. 그 말까지 엮어서 선입권의 마필 위주로 요거 맞고 사면은 배당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쪽에 뭐 이번에 비바 챌린저가 선행권이 가장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일단 뭐 이게 출마가 없어요. 출마가 없고 또 앞선 자체도 아까 조재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혼탁한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많은 레이스예요. 이게 쉽게 보면 뭐 아무래도 입상을 했던 인기 마필 위주로 팔리겠습니다만 배팅은 못하는 그런 레이스고 따라서 제가 이번 경주 추천 경기로 가져온 이유는 컨디션적인 측면에서도 올라왔고 전개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 편성에서는 정말 비인기 마필이나마 충분히 해볼 만한 그 마필 한두를 강하게 노려가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조정기도 없는 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선행마 몰락의 레이스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뭐 2번, 6번, 12번 특히 앞선길이 난다면 인기 맞고는 6번의 플라이 여왕이 정말 좀 곤란한 지경이 올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그 틈을 또 누가 차지하느냐 중요한 게임이기 때문에 상당히 또 배당의 메리트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방랑기위원회 승부를 일단은 지목이 되고 있고요. 구경주입니다. 혼합 3군의 1800으로 치러지는 신성훈이 오늘 또 후반 대승부의 일전에 좀 예고되고 있는 게임인데 이번 경주는 4번에 켄터키 길로프를 중심으로 이제 6번에 화려한 파트 인기 맞고는데 이 저는 사력대끼리 맞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단 한번 승부를 보고 싶은 게임인데 박영께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은 뭐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륙 대끼리 막곤이 좀 유력하지 않나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캔들 갤러퍼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1800 첫도전이었죠. 거리적인 문제는 없는 마필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스타트를 하면서 착지불량이죠. 이렇게 울컥하면서 그러면서 선행을 못 갔죠. 그러면서 자리 못 잡고 좀 아쉬움을 남겼는데 뭐 그 따라가도 되는 마필이기 때문에 뭐 굳이 뭐 지난번 경기랑 편성도 굉장히 약해졌다는 점에서 인정하고 6번 화려한 파티도 편성을 일단 잘 만났어요. 편성도 잘 만났고 또 이 화려한 파티도 워낙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1800으로 좀 경주거리가 늘어난 상황에서의 가장 득을 많이 보는 마필은 역시 6번 화려한 파티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맞습니다. 조정기 어떻게 생각하나요? 뭐 3번 켄터갤러퍼 서승훈 선수한테 물어봤습니다. 많이 실망했다 승훈아. 그러니까 본인도 역시 실망을 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페인이 뭐냐 첫 거리 도전이었었냐 승훈전인 걸 차지하고 그랬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을 너무 믿고 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중반이라도 좀 서두르든지 상대 마필들을 얕보지 않고 좀 더 적극적으로 탔으면은 적극적이라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전개를 잘 했거나 그랬으면은 분명 우승을 했을 텐데 자기는 말을 너무 세게 하고 자기 말을 너무 믿고 그냥 그렇게 탔다. 상당히 그 좋은 선수죠.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을 하니까 요번에는 뭐 어림없습니다. 얄탱이 없어요? 예, 이거 참 없죠.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번에 이동우는 진짜 나한테 음료수 얻어먹을 생각하지 마라. 여기서 인정이고 6번 화려한 파티 같은 경우는 일단 늘어난 거리는 좋은데 이게 이제 왼쪽 앞다리는 그렇게 싹 지금 좋지 않아요. 어쨌든 간에 현장에서 한번 배당을 보고 개인적으로 저는 1번만 에이스 드리머가 재밌을 것 같아요. 1번만 에이스 드리머가 말 자체가 크게 늘어난 걸음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두 번의 경주에서는 경사가 좀 잘 안 풀렸어요. 뒤에서 외곽에서 외곽이 좀 안 풀렸는데 일단 떡하니 1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의 1번 게이트 떨어졌고 또 편성이 해볼만 해서 저는 1번만 에이스 드리머를 이번 경주에 이제 켄터키 갤러퍼의 입상 파트너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마인샤프트라고 2004년도 연도 대표만 참하고 완전히 그 장거리말 아닙니까? 네. 에이스드리머 혈통 자체가. 아이고 장거리만 말고 뛰는 거는 정말 못 봐주겠던데요 저는. 네? 그 우리나라 그 환경에 맞는 혈통이라는 게 있어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원래 장거리 말을 별로 안 좋아하고 제가 이 UCC 방송한 지가 이제 한 3년 넘어가는데 항상 그 스피드 말을 강조하는 게 이런 말들은 정말 뭐 아니면 도예요. 잘 뛰면 정말 잘 뛰지만 그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에이스드리머도 처음에 마방에 도입될 때부터 뭐 좀 데뷔도 좀 늦고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발전의 여지가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역시 한계는 노출하고 있다고 봐야죠. 네, 최근 세 게임입니다. 일단 입 딱 갔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그림 자체가. 그래서 뭐 저는 이번엔 별 생각이 없고 복도에 딱 도만했습니다. 4번, 6번 이외에 6번과 능력이 비슷한 말이 두 마리가 있는데 인기는 프레드 받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짭짤한 배당 가능합니다. 구경주 신승훈의 승부를 일단 그래서 지목해 드리고 10경주 보시죠. 국산 상권의 1800인데 10경주는 뭐 7번의 스카이호크라든지 또는 뭐 13번의 피노누아 인기권이고 뭐 3번의 리비어 덕션 12번의 과춘비상 뭐 잡힐 말대로 잡혔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또 강축은 없는
그건 또 완전히 믿기에는 좀 부족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역시 변수는 있는 레이스고 그런 측면에 보면 역시 복병을 좀 노리고 가야 되는데 저는 일본 장군이라는 마필이 그동안 정말 많이 헤맸어요. 많이 헤매고 컨디션도 안 좋아서 헤맸던 그런 마필인데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컨디션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번 경주도 뭐 편성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일본 게이트 2점까지 지니고 있는 장군이의 선전을 좀 기대해보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정기 잡고 어떤가요? 13번 피노누아 같은 경우 직전에 이제 승군전에 첫 거리 도전 인기순위 7이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 추천드렸습니다. 요거 추천드렸어요. 후착 주력으로. 봉암사를 제가 빼는 바람에 이걸 못 맞췄는데 직전에 첫 거리 승군전은 뭐 일단 그렇게 하지 말더라도 승군전에 이제 첫 거리를 뛰는 모습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박현우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 장거리도 무조건 된다. 자기가 훈련해본 느낌과 타본 느낌인데 바로 통하더라고요. 저는 이번 경주 13 피노누아가 다른 것들이랑 비슷하게 팔리는데 저는 단언컨대 13 피노누아가 여기서는 가장 2차권 와서는 근접해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7만 스카이호코도 승군전이고 리비어 덕션도 어쨌든 간에 승군전의 첫거리 도전이고 대신에 13번 피노누아는 일단 현군의 장거리에서 검증이 된 마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피노누아를 뭐 현장에 가서 흔들림이 없이 쌍승 배당까지 확인을 해서 요거를 놓고 나머지 후착을 찾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되게 틀려도 똑같이 틀리네요. 맞는 거를 똑같이 맞추고. 저도 이 피노누아를 세게 보고 봉암사를 제가 좀 덜 보는 바람에 좀 아쉬움이 남고 말았는데 일단 이 게임 자체가 일단은 뭐 액면 4파전 구도는 맞습니다. 12번, 13번, 3번, 7번의 싸움에 유일한 복병이 1번이네요. 장군이 이 딱 5마리까지 배당 터뜨릴 마필은 1번의 장군의 정도 아닌가 그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11경주입니다. 조정기자의 승부가 되겠고 국산 이번에 1,800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11경주는 일단은 4번의 봉암사 봉암사 중심으로 이제 5번에 뭐 총알공주라든지 19번의 경희만세, 10번의 마이티 포에버가 인기 마커인데 어떻게 될까요? 변수가 많죠. 이번 경주가 국산마 2군 치고는 편성 굉장히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뭐 그만큼 이제 도전 세력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인기 마필도 전 뭐 강추는 없는 레이스라 보여지고 좀 그 불안불안한 요소도 역시 많이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저는 외곽이 12번 아이리스가 감량의 1점을 지니고 있고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또 이번 경주도 총알공주가 아무래도 선행 페이스를 이끌어 나갈 텐데 뒷심이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막판에 12번 아이리스의 정말 그림 같은 취입이 먹힐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정 기자. 일단 인기마 중에 2마리가 인터뷰 내용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직전에도 이빠이 타서 그 정도인데 직전보다 조금 컨디션이 떨어진다는 이런 조교를 했던 그 선수의 내용과 마방의 내용. 그래서 꼬랑지를 내리고 있는 2마리를 자르고 또 직전에 한번 추천드렸던 고배당 마필. 자, 한 번 더 가져갑니다. 인기마 불안한 거 2마리 있고 고배당 마필 있고 자, 승부경주로서 필요 충분 조건 정해졌다고 봅니다. 11경주 마지막 요거 역시 중배당의 포커스를 맞춰서 마지막 마무리 승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봉암사가 승군전에 또 부담을 가지고 또 승부를 끌고 있는데 뭐 이거 또 확실한 추기가 훨씬 낫잖아요. 그렇죠. 예. 봉암사 일단 뭐 100%는 과신할 수 없는 분위기 되겠고. 그래서 뭐 4번하고 9번, 10번 또 9번의 경희만세는 독등이면 좋은데 5번에 총알공주가 있잖아요. 둘이 또 선행 경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뭐 아까 박영 언급했으면 12번에 아이리스라든지 1번에 차이밍 비카 또 터진미나 8번에 고은짓 이런 거 보고 싶은데 나머지 조점 기자가 또 발로 뛴 또 기가 막힌 내용의 복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점 기자의 승부 마지막 11경주까지 마지막 여시고 자, 저희들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1료 승부 레이스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